우라 반갑습니다 물린이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반도체에 대해서 복습하는 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조금밖에 설명을 안 했었죠. 지난 시간에 뭐 설명했냐면은 요거 설명했었죠. 직선 전류가 있을 때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만 짚어봅시다. 와르스테드 맞나?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르스테드 맞아요. 와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전선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나침반이 돌아가는 현상을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주변에 나침반이 돌아가는, 즉 나침반이 돌아간다는 거는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자기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기장은 뭐냐면 자기력, N극과 S극이 땡기고 N극과 N극이 밀어내고 하는 그런 자석이 작용하는 힘,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걸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불렀는데, 나침반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는 근처에 자기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바늘이 움직인 거라 그랬어. 그래서 이 자기장이 형성된 원인이 전류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험을 해봤다 그랬죠. 실험에서 처음엔 제일 단순하게 직선으로 흐르는 절선 주변에 나침반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탐구를 해본 거야. 막 여러 개 해봤겠죠. 위에도 놓고 앞에도 놓고 막 여러 번 해봤을까. 했다가 우리는 이제 결론만 엑기스만 쏙 배우는 거잖아. 그치?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볼 때처럼 전류가 위로 흐르면 주변에 이렇게 나침반을 놓으니까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 이어서 그리면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류가 아래로 흐르면, 이번에 전류가 바꿔서 전류를 아래로 흐르면 나침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었지. 나침반의 방향이 다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그러면 그때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란 걸 따른다는 결론을 냈어. 오른손 법칙이 뭐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으면 그걸 뭐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오른손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중학교 때도 했어. 그래서 기억나요? 중학교 때 막 그림 나오면 막 이렇게 막 손가락 막 이렇게 하면서 시험지에 눈에 풀었었을걸? 네. 그거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물리원에서. 단지 규칙을 조금 더 배우는 것뿐이야. 이렇게 아래로 전류가 흐르면 감으면 이렇게. 그럼 그림을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약간 입체적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번거롭잖아요. 번거롭잖아. 그래서 얘를 쉽게 그리는 약속을 하나 할 겁니다. 이 그림을 위에서 본 거야. 쌤이 약간 비스듬히 봤는데 정확히 위에서 보면은 저 테이블이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겠죠. 그리고 전선이 여기 가운데 동그랗게 뻥 보일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나침반이 이렇게 있겠지. 나침반들이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 이해되죠? 무슨 상황인지. 이런 상황, 이렇게 입체적으로 안 그려도 이제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황이면 전류가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럼 평면으로 그리면 이게 이렇게만 그려놓으면은 파란색이지?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지 밑에서 나오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냐? 얘를 위에서 보면은 전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는 화살을 쐈을 때 뒷모습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생겼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렇게 이쪽에도 하나 있겠지? 이렇게 생겨서 얘를 날아갈 때 뒤에서 보면 화살 깃털이 이렇게 X자로 보이겠죠? 근데 앞에서 보면 화살 촉이 보이겠지? 그래서 이게 나올 때는 이렇게 그리면 이게 나온다 라는 약속이고, 이건 이제 앞으로 물리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쓰는 약속입니다. 이 칠판에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은 전류가 이 칠판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돼? 오른손의 법칙. 자, 엄지가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그러면 해봐. 들어가니까 자기장이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생기죠. 그럼 나침반의 N극이 다 여기를 따라서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돼요? 자,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이번에 요렇게 전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은 어떻게 돼? 나오니까 엄지가 밖으로 나오고 손가락이 요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볼 때 요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겠죠. 물론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계속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 개 생겨. 나침반을 놓으면 전부 다 이렇게 돌 거야.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지? 이 세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져요, 세져요? 약해져요. 중심, 이 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 약해지는 정도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비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나침반 바늘이 돌아가는 각도를 봐도 돼요. 세면 확 돌아갈 거고 약하면 조금 돌아가겠지. 자, 요걸 보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구나. 또 하나 있지.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럼 같은 거리라면 전류가 셀 때랑 약할 때 언제 더 자기장이 강하게 형성될까? 전류가 세게 흐를 때랑 전류가 약하게 흐를 때. 전류가 세게 흐를 때. 그래서 직선 전류일 때는 자, 이거 지울게요. 잠깐 지웁시다. 빠라바라밤빰 빠라바라밤빰 빠라바라바라밤. 쌤이 이게 영상을 항상 수요일 날 찍거든요. 왜냐면 쌤이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수요일 날이 수업이 제일 적고 다행히 우리 반 교실이 수요일 날 다 실습실에 가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실이 비어 있어서 쌤이 와서 찍는데 와, 오늘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뭐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시간표가 바뀌어서 수업 시간도 늘어났고 우리 반 애들이 또 하필이면 또 실습실을 아까 1교시에 또 안 갔어. 그때 찍으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막 오후에 수업이랑 몰려가지고 영상을 찍느라 지금 조금 피곤한 상태야. 사실 목이 너무 아파.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지금 7교시거든요 수요일 7교시 쌤이 지금 이게 수업 이거 영상까지 포함하면 지금 6시간째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이 아픕니다. 그래도 해야지. 힘냅시다. 얘들아, 니네 그거 아냐? 지금 오늘 배우는 데까지가 시험 범위다. 와, 시험 범위가 벌써 끝났어요. 오늘 배우는 데까지가 시험 범위야. 시험 범위 선생님 얘기했지. 123초까지라고. 오늘 123초까지 나갈 겁니다. 끝나고. 그럼 니네 이 영상 끝나고 다음 시간에 뭐게? 수행평가예요. 물론 월요일 날 들은 바는 그 다음 화수목 중에 수행본다 그랬죠. 화수목. 그리고 참고로 쌤이 안내를 했겠지만 혹시 깜빡했을까 봐 통신 1반은 그 물리가 월요일 금요일 들어가지고 방법이 있어. 너네는 통신 1반은 선생님 진로 시간 나 진로 들어가잖아. 니네 진로 시간에 봅니다. 진로가 니네 무슨 요일이었지? 화요일 날 통신 1반은 화요일 진로 시간에 물리 수행 볼 거예요. 미안, 어쩔 수 없어. 대신에 물리 시간 1시간 진로 할게. 그렇게 공평하잖아. 수행평가를 좀 이렇게 몰아서 보려고. 자, 뭐 말하다 말았냐 나? 뭐 말하다 말았지? 수요일 날 찍고 있는데 목이 아프다 뭐 그런 얘기야. 말 힘이 없어서. 그래도 힘내서 합시다. 오늘 시험 범위 끝납니다. 그리고 수행 보고 남는 시간에는 문제 같이 풀 거예요. 지금 문제 한 번도 안 풀고 계속 설명만 했잖아. 남은 시간에 문제 풀 거니까 복습을 잘한 사람은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사람은 문제 풀 때도 또 뭔 소린가 이러면서 시간 보낼 확률이 높아. 니네 복습 잘해와. 추석 때 좀 그런가? 추석은 재밌게 친척들과 보내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추석 끝나고 우리 재량휴업일이잖아. 목금 그때는 공부해야지. 자, 다시 갑시다. 그래서 직선전류일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 무슨 말이냐? 전류가 2배 많이 흘러. 그럼 자기장도 2배 세져. 전류가 3배 많이 흘러. 자기장이 3배 세져. 다음에 거리에는 이렇게 쓰면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 이건 무슨 말이냐? 2배 멀어졌어. 그럼 자기장이 2분의 1로 약해져. 3배 멀어졌어. 자기장이 3분의 1로 약해져. 자, 그러면 3배 멀어진 대신에 전류가 3배 많이 흘렀다?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3배 멀어졌는데 전류가 3배 많이 흘러. 그럼 3배 멀어졌으니까 3분의 1로 약해지는데 전류가 3배 세지면 다시 또 3배로 세지니까 원래랑 똑같겠지. 이런 걸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문제집 보면 많이 나와요.
뭐 거리가 2배 되고 전류의 세기가 4배 되면은 자기장은 몇 배 세지느냐 해볼까? 자, 거리가 2배 됐어. 그럼 2분의 1로 줄었지? 근데 전류는 4배 높였대. 그럼 여기서 다시 4배가 되면 2분의 1의 4배면 2배 되네. 처음보다 2배 세지네. 2배. 요런 거 잘 나옵니다. 요런 거. 자,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아까 쌤이 여기서 약속 하나 배웠죠. 이제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나오면 점, 들어가면 X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아까는 위에서 봤잖아.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본 걸 그렸는데 얘 옆에서 본 걸 그대로 얘 입체로 비스듬히 본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본 거야. 전선이 이렇게 있어. 전류가 위로 흘러. 기호로 I 로 씁니다. 보통 이 I가 왜 전류더라? 전류. 알았는데 까먹었다. I 멍청해졌다. 하여튼 I예요. I. 전압은 볼트에서 V. 전류는 암페어는 단위고. 커런트.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I예요. I.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 여기 이 전선의 바로 오른쪽에는 여러분 오른쪽 손가락 잘 봐. 엄지손가락. 엄지가 전류 방향. 돌리면 이쪽에는 자기장이 들어가 나와. 지금 여기에는 자기장이 이쪽 방향 들어가지. 들어가. 이렇게 써야지. 자기장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네. 이쪽에는 뭐야? 엄지손가락 하면 이렇게 해서 돌아서 나오죠. 여긴 나오네. 이걸 평면에 그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거리가 1만큼 떨어진데 이거면은 2만큼 떨어진데도 일단 들어가 나와. 들어가지. 근데 얘랑 비교하면 누가 더 자기장이 셀까?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니까 까만과 빨간 것 중에 어디 위치에서 자기장이 세? 까만 데가 세지. 몇 배 세게? 2배 세죠. 그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장이 신기한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봐봐라. 자, 파란 전선이 하나 있고요. 파란 전선. 쌤 이거 안 헷갈리게 이렇게 할게. 자,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다음에 여기는 빨간 전선이 있는데 여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자, 파란색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 파란색만 따지는 거야. 자, 빨간색 없다고 쳐. 파란색만 있으면 오른쪽에 들어가 나와. 자기장이 들어가죠. 왼쪽에 들어가 나와요. 자, 요쪽에는 얘에 의해서 요쪽도 들어가죠. 물론 저 멀리도 나오긴 나올 거야. 자, 이런 상황이 되지. 이 전선의 오른쪽은 다 들어가고 왼쪽은 다 나와. 다음에 얘로 봅시다. 얘 빨간색이 만들어내는 거. 자, 전류가 이렇게 돼. 그럼 얘가 볼 때 얘의 왼쪽은 다 어떻게 돼? 들어가네. 얘가 만들어내는 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네. 그쵸? 다음에 얘가 이쪽에서는 나오네. 자, 그러면 봅시다. 가운데서는 파란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도 들어가고 빨간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도 들어가요. 그럼 여긴 자기장이 셀까 약할까? 세지겠지. 세져요. 셉니다. 다음에 여기는 파란 애가 만든 거는 나오고 빨간 애가 만든 거는 들어가죠. 그런데 잘 봐봐. 그런데 누구의 효과가 셀까? 똑같은 전류가 흘렀다면 파란 거에선 가깝고 빨간 거에선 머니까 얘가 이기겠지. 얘가 이겨요. 합치면 어찌됐건 약하게 나와요. 이런 거 문제에 물어봅니다. 두 전선이 흐를 때 이쪽에 있는 자기장은 나올까 들어갈까? 이 파란 거에 의해서는 나오고 빨간 거에선 들어가는데 합쳐지면 누가 이겨? 나오는 게 이겨서 나오긴 나오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약하게 나와.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자, 여기는 파란 건 들어가고 빨간 건 나오는데
누구의 영향이 더 크지? 빨간 거 영향이 더 크지? 그럼 싸우면 누가 이겨? 얘가 이겨. 그럼 얘 뭐야? 얘도 약하게 나오지. 얘는 세게 들어감. 세다, 들어감. 그래서 이런 걸 잘 물어봅니다. 전선이 두 개, 전류가 두 개 흐르면 가운데는 들어가고 양쪽은 나오는 일이 벌어져. 그리고 세기는 얘가 제일 세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장이 세기가 세고 약한 데가 있으면 우리 그런 거 기억나요? 중학교 때 여러분 그 바람 불고 이런 거 배울 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자기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장이 센 데서 약한 데로 힘이 작용해요. 자, 자기장이 센 데서 약한 데로 힘이 작용해. 그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그러면 이 전선은 여기가 세고 여기가 약하니까 센 데서 약한 쪽으로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야. 힘. 이 전선은 우리 책엔 없지만 여기 우리 책 뒤에 이제 개념 넓히기에 이 내용이 나와서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여기 지금 하는 게 편해서 자 여기서 이 도선은 여기가 세고 여기가 약하니까 센 데서 약한 데로 힘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작용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도선 하나는 전류를 위로 흐르고 도선 하나는 전류를 아래로 흐르게 한 다음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 주변에 공기 저항이 마찰이 없다면 이 도선이 쭉 밀려나요. 신기하지? 아무 힘도 안 줬고 그냥 전류만 흘렀는데 이렇게 흐르던 전선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얘가 쭉 옆으로 밀려나는 일이 벌어져. 왜? 여기에 자기장은 세지고 약해져서 센 데서 약한 데로 힘이 가거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 두 전선을 같은 방향으로 흘리면 어떻게 되나 볼까? 같은 방향으로. 자, 이번에 같은 방향으로 흘려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자, 얘 전류들 얘도 올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볼까? 자, 파란 애는 엄지손가락 이쪽에 들어가지. 들어가. 이쪽에 나와. 자, 여기까지는 그릴 필요 없지. 이쪽도 들어가. 파란 거는. 빨간 건 이번에 위로 가니까 빨간 거의 이쪽 왼쪽 방향은 나오지. 나오네. 요 오른쪽은 들어가네. 그럼 봐봐. 얘는 이제 같은 방향이 돼. 그럼 뭐야? 세게 나와. 얘는 들어가고 나오는데 같은 전류라면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힘은 같아서 0이 돼. 0. 심지어 0이 돼. 얘는 세게 들어가. 어찌됐건 세고 0이고 세네. 그러면 항상 자기장은 센 데서 약한 데로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도선은 여기가 세고 여기가 약하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겠지. 힘. 이 도선은 여기가 세고 여기가 약하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전선 두 개를 놓고 이번에는 전류를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스위치를 누르면 얘네 둘이가 붙어요. 이거를 와르스테드가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는 현상을 밝혀내지 못했으면 이게 얼마나 신기하겠어. 전선 두 개 놓고 스위치 누르면 얘가 붙어. 전류를 바꾸면 얘네가 갑자기 떨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자기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직선 도선에 의한 거 하나 끝났어요. 자, 직선 끝. 책에 없는 내용까지 조금 더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 미리 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 자, 다음엔 이제 어떤 전선을 추가로 테스트를 하느냐. 요 전선을 돌렸어요. 자, 전선을 이번에 동그랗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전선을 동그랗게 만든 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잘 보세요. 얘를 처음에 입체적으로 선생님이 그려줄게.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건데 여기를 뚫었어. 이렇게 종이에다가 반을 뚫어서 반을 밑으로 넣은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가 종이고 여기가 점선이지 사실.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요? 종이 밑에다 넣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나온 거야. 그런 다음에 나침반을 여기, 여기, 여기다가 놔본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사실 원형 도선이라고 하지만 원형 도선은 별게 없는 게 직선 도선을 그냥 이렇게 마른 거잖아요. 마른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전류를 이렇게 흘리잖아요. 전류를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서 일로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 얘는 직선 도선이 계속 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배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전류가 여기를 흐를 때 볼까? 여기 흐를 때 보면은 전류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이 순간에 생기는 자기장은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자기장이 이 주변에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이걸 빨간색으로 하니까 헷갈리겠다, 니네. 검은색으로 그려줄게. 검은색으로 그리면 이런 자기장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쪽에 있는 나침반은 얘의 영향으로 아래를 가르치고 여기 있는 나침반은 위를 가르치겠죠? 그치? 근데 얘가 돌아서 여기로 내려올 때 볼까? 여기 이렇게 전류가 아래로 흐르죠? 그럼 이것들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이 도는 거니까 이 주변에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나침반은 올라가고 여기 있는 나침반은 똑같이 얘의 영향을 받으면 내려오겠죠. 그럼 얘는 내려가는 효과가 아까보다 세지겠지. 근데 이게 선생님이 오른쪽하고 왼쪽만 지금 설명을 했지만 여기를 지날 때도 볼까? 여기를 지날 때 요만큼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도 따져보면 전류의 방향이 엄지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서 가운데서 어떻게 돼? 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벌어지냐면 이 가운데는 모든 부분의 전류 전선들이 쪼갰다고 생각하면은 얘네가 만드는 자기장이 다 여기서는 요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 돼. 합쳐져. 세질까 약해질까? 모이니까 세지죠. 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다 합쳐지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부분이 다 여기서 나온다 해봐라.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다 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장이 합쳐져서 직선 도선일 때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져요. 이거를 물리1에서는 그냥 세진다고 정도만 아는데 물리2에 가면은 정확히 몇 배 세지냐? 파이배 세져요. 3.14 파이배. 신기하지 않냐? 하여튼 그거 몰라도 되고 세집니다. 세지고 요 안에서 이제 우리 아까 기호를 배웠잖아요. 기호를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얘를 입체적으로 안 그리고 옆에서 딱 본 모습으로 그릴게. 그게 더 보기가 좋아.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볼게요. 자, 옆에서 본 모습. 지금 입체적으로 그렸는데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립시다.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리면 자, 원형 전류에 의해서는 원형 전류 그냥 옆에서 보면 쟤는 입체로 그렸는데 예쁘게 그려서 그냥 냅둘게. 자, 이렇게 원형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만약에 전류를 이렇게 흘렸다. 그러면 가운데서는 자기장이 나올까 들어갈까? 자, 생각해봐. 여기 있으면 나오고 얘 때문에 나오고 다 나오니까 여기서는 나온다. 이해되죠? 근데 전류를 반대로 흘려볼게요. 자, 까만색으로 흘려볼게요. 까만색. 전류의 방향이 이번에는 이쪽이야. 그러면 얘는 해볼까?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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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들어간다. 까만색에 의해서는 정 가운데인데 원래 들어간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해서 해도 되고, 쌤이 이거를 옆에다가 하나 더 그릴게. 그냥 이거 옆에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 보인다. 쏘리. 자, 귀찮아서 내가 하나에다 그리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너네가 헷갈릴 것 같아. 지웁시다. 그래, 한번 다시 그리면 되지 뭐. 대수라고. 이거 그리기 귀찮아서 내가 너무 잔머리를 굴렸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자, 옆에다 하나 더 그릴게. 원형일 때 감자같이 찌그러졌지? 아이고. 그림 왜 이거 뭐 감자야? 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릴게. 이게 뭐야? 아, 이거 너무 심해. 선 넘었어. 선 넘었네. 이 정도면 선 넘은 거지? 선 넘었어요. 다시 그립시다. 자, 동그라미 예쁘게 그리자. 예쁘게. 자, 엔간? 엔간. 인정. 인정. 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전류가 반대로 여기서 올라가. 이렇게 돌아.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가운데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 아까 따졌죠?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방향을 따지는 거는 아까 그 엄지손가락을 전류에서 따져도 되는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원형으로 말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팔 그리기가 힘드니까 팔을 막 돌리거든? 그래서 이 네 손가락을 전류라고 할 때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오른손 법칙인데 도선이 원형을 이룰 때는 이번에는 네 손가락을 전류로 하자면 되게 편한다. 여기 바꿔. 전류가 이렇게 돌죠. 그럼 가운데서 나와. 와, 짱이지 않냐? 전류가 이렇게 가면 가운데서 나와. 자, 전류가 까만색 시계 방향으로 돌면 들어가. 엄지가. 해보세요. 니네 보면서 따라해. 빨리. 막 이상한 마임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따라해. 자, 여기서는 원형 도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 네 손가락이 전류예요. 이제 아까 엄지가 전류로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더 편해서 그래. 이렇게 돌면은 나오고 시계로 돌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는 세기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세기. 자, 전류의 세기가 자기장의 세기.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흘수록 가운데 생기는 자기장이 세질까 약해질까? 세져요. 우리는 원형 도선에서는 이 중심의 자기장이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이 중심에선 여러 부분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서 합쳐져서 효과가 세지거든. 이 주변 자기장은 별로 관심이 많잖아.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고 걔가 나오고 얘는 들어가는데 그 세기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요. 아까 직선 도선일 때랑 똑같습니다. 직선 전류가 흐를 때처럼 전류가 세지면 세죠. 그리고 아까 직선 도선은 어떻게 되면 약해졌었지? 거리가 멀어지면. 얘는 대신에 거리가 멀어진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멀어지려면 반지름이 커지면 돼요. 반지름이 커지면 약해지지. 반비례해. 무슨 말이냐?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데 이 원의 지름이 2배로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도선으로부터 중심이 멀어지잖아. 이게 만약에 전선이 2배 커진다고 생각해봐. 반지름이. 그러면 얘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약해져. 그래서 반비례해. 그래서 얘는 반지름하고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하지. 전류가 세지면 세지고 거리인데 얘는 반지름으로 따져. 반지름이 커지면 작아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이 만드는 애, 원형이 만드는 애. 세 번째는 이거를 한 번 돌린 게 아니라 여러 번 돌리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솔레노이드라고 불러요. 얘를 뱅글 여러 번 돌린 거야. 자, 그러면 걔는 쌤이 좀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입체적으로 그리자. 입체적으로 그리면 되지. 그립시다. 왜 이렇게 팔이 아프냐? 지우는데. 늙었나 봐. 힘들어. 오늘 너무 힘을 많이 뺐어 진짜. 이 영상을 찍는 날은 기운이 허해져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 오늘 집 근처에 버거킹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쌤이 버거킹에서 좋아하는 게 몇 개 있는데 당연히 와퍼 좋아하고요. 롱치킨 버거를 쌤이 좋아해. 너네 먹어봤냐, 롱치킨 버거? 그게 은근히 되게 맛있다. 단순하거든. 이렇게 길쭉하고 가운데 이렇게 치킨 패티가 들어있는데 단순한데 맛있어요. 그리고 니네 그거 알아? 버거킹에서 버거를 시킬 때는 올 엑스트라를 꼭 추가하세요. 버거킹은 원래 소비자가 원하는 야채를 넣어줘요. 뭐 두 가지인가까지는 무료로 넣어줘. 토마토 더 주세요. 그럼 토마토 하나 더 넣어주고, 양상추 더 넣어주세요. 그럼 양상추 더 넣어주고. 그래서 메뉴 선택할 때 원래 고를 수 있어요. 양상추 추가, 양배추 추가, 케찹 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 엑스트라는 패티를 제외한 모든 거를 2배로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건 돈을 받아. 이게 옛날에는 돈을 안 받았대요. 근데 사람들이 악용하니까 이제 400원을 받아. 와퍼는 400원, 주니어는 300원. 대신에 이걸 넣으면은 이걸 올 엑스트라 모두 추가해달라. 올 엑스트라요. 그러면은 양상추 2배, 양파 2배, 소스 2배, 토마토 2배에서 엄청 싱싱한 야채가 가득 차.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올 엑스트라로 주문하면 무조건 즉석해서 만들어준다.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안 먹어도 돼. 쌤은 항상 올 엑스트라 먹거든. 오늘은 힘들어서 퇴근하면서 버거킹 들려서 내가 좋아하는 롱치킨 버거 행사하니까 롱치킨 버거 올 엑스트라로 사갈 거지롱. 맛있겠다. 자, 이번에는 여러 번 꼬아놓은 거, 그거를 솔레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솔레노이드. 입체적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가운데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기둥을 하나 넣고 전선을 이렇게 하는 거야. 꼬우는데, 나 이거 되게 잘 그려. 이렇게 전선을 꼬아 놓은 거야. 그러면 얘는 단순해요. 이 원형 도선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원형 도선이 여러 개 있어. 그러면 이 가운데에 이 첫 번째 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자 봐봐. 아까 뭐라 그랬지? 내 손가락이 전류고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랬잖아요. 그럼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잖아. 그럼 모든 도선이 다 어느 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냐면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전류가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제대로 그렸나?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해봐. 자, 전류가 이렇게 쓰면 전류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이거는 아까 원형도선 하나 있을 때보다 어떻게 되냐면, 원형도선이 요거 하나 여러 개 중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아까 원형도선 하나일 때보다 자기장이 세기가 셀까 약할까? 세져요. 이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자기장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전류를 흘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이다.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된다 그랬지 아까?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는 효과가 나는 거야. 반대쪽이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하니까 이쪽이 N극이라 그랬죠. N극. 여기가 S극. 마치 얘가 하나의 자석처럼 되죠. 이렇게. N, S인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야. 허공에.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이쪽이 N, 이쪽이 S인 자석. 이렇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더라. 근데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아까 원형도선처럼 똑같이 오른손, 내 손가락을 전류, 이거 중학교 때도 했어요. 엄지가 자기장 하면 되는데, 여기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얘는 아까랑 좀 틀려.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세져요. 똑같이 생긴 솔레노이드인데 전류를 2배 흐르면 자기장이 2배 세지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다 거리에 반비례했잖아. 근데 얘는 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몇 번 감았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2번 감았으면 원형도선이 2개 있는 식이 되는 거잖아. 3번 감았으면 원형도선이 3번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당연히 얘는 감은수에 비례하는데 많이 감을수록 세진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냥 감은수라고 하면 불공평한 게 10번을 감았는데 여기다가 10번을 감은 애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감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번을 감은 애가 있어. 그러면 그 중첩되는 효과가 옆에 원형도선이 가까워야 중첩이 잘 될까? 멀어야 중첩이 잘 될까? 당연히 가까워야 그 효과가 잘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감았더라도 뭘 따지냐? 1m당 몇 번 감았냐? 그렇게 따져야 돼. 10번을 똑같이 감았어도 촘촘하게 감은 애랑 느슨하게 감은 애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 길이 1m당 자 단위 길이당 감은수 단위 길이당 감은수에 비례하더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얘들아 1시간 더 해야겠다.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예가 있는데 그거를 다음 주에 1시간은 수행평가 보고 1시간 남았을 때에서 진도를 끝내겠습니다. 진도가 조금 남았어요. 남은 시간에 하기 좀 촉박할 것 같아. 자, 오늘 한 거는 원형도선하고 솔레노이드, 지난 시간에 직선도선 했고요. 걔네들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법. 오른손 법칙이었죠. 직선일 때는 엄지가 전류, 원형하고 솔레노이드는 네 손가락이 전류. 그렇게 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고 그 자기장의 세기가 뭐에 영향을 받느냐. 원형도선은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은 자기장이 세져. 비례관계고. 반지름이 커질수록 멀어지니까 자기장이 약해졌었어. 다음에 솔레노이드는 똑같이 전류가 세지면 세지는데 얘는 뭐가 더 중요하냐? 반지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반지름이 큰다는 소리는 얘가 크게 감으니까 가문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 결국은. 그래서 얘는 가문 횟수가 더 중요하고 똑같은 가문 횟수라도 단위 길이당 즉 1m당 몇 번 갈았냐로 그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띄엄띄엄 감을 수 있으니까. 이런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10번 감았는데 자기장 세기가 1이다. 그럼 똑같은 데다가 20번 감으면 자기장 세기는 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로 121쪽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등교하면은 화수목 안에 있는 시간에는 수행평가를 볼 거고, 나머지 한 시간에는 뒤에 조금 남은 거, 이 현상을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122쪽, 123쪽을 하고 시험 범위를 끝내겠습니다. 하얗게 불태웠어. 수고했습니다. 니들.